얘가 지금 사인 법칙입니다. 이거. 자, 근데 일단 먼저 기본을 봐야 되겠죠? 자, 삼각형을 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A, B, C. 그러면 여기에 각이 3개 존재하겠죠? 그래서 각 A, 각 B, 그 다음에 각 C.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 각 A의 대변을 마주보는 변. 얘를 소문자 A, B의 대변을 소문자 B, 그 다음에 C의 대변을 소문자 C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각 3개와 그 다음에 변 3개 이렇게 6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얘가 삼각형의 있나 거기? 없죠? 삼각형의 6요소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그래도 하나 좀 적어둘까?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하나 적어보자. 오른쪽에 뭐 그림이 대략적으로 나와있긴 하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볼게. 삼각형인데 우리가 원주각들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A, B, C를 만들었거든. 자, 그런데 이 O, B, C에 대한 원주각은 무조건 다 동일하니까 내가 그 그림에서 중심이 있죠? 중심 O. 얘를 지나게끔 이렇게 만들어 볼게. 하나를 새로 생성을 시키는 거야. 그래도 여기 각은 A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부르죠.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합니다. 외접원의 중심은 I라고 하고 우리 내심 외심할 때 배웠습니다. 그때 요 외접원의 반지름은 대문자 R로 표시합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은 소문자 R로 표시할 거고. 자, 그러면 얘는 지름이니까 여기가 지금 2R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A의 대변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A라는 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할 것은 사인 중삼 했잖아, 그지? 그래서 사인 A를 해보는 거야. 그럼 요 각에 대한 사인은 90도가 있죠?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얘가 2R분의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면 요 식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얘 두 개를 딱 바꿨더니 2R이라는 것은 지름이라는 것은 사인 A분의 대변 A. 그래서 사인 A분의 A도 2R이고 사인 B분의 B도 2R이고 사인 C분의 C도 2R. 결국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름의 길이. 자, 요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뭔지에 따라서 식을 변환하는 것들이 많은데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한번 볼게. 이것만 알면 얘네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A라는 것은 했을 때 사인 A를 넘겨. 그래서 지름 곱하기 사인 A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저쪽에서 우리가 먼저 구했던 얘 두 개를 딱 바꿨더니 사인 A라는 것은 2R분의 A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름을 구할 때는 이렇게 이용하고 한 변을 구할 때는 요 식을 이용하고 한 각을 구할 때는 얘를 이용하고 근데 이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 식에다가 변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것들이 또 하나 존재하네. 자, 꼭 기억할 것은 A 대 B 대 C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B는 어떤 거하고 연관성이 있냐면 각의 비율하고 달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하고 관련성이 있다. 자, 요거를 좀 적어놓자. 요 책이 없네.
자, 그러면 요것들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는지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물론 삼각형을 만들어서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공식을 만약에 외웠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 식은 B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가 나와 있고 C 변의 길이가 있네. 아, 그럼 우리는 얘를 떠올려야 되겠죠.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하고 똑같구나. 요 식만 기억할 수 있다면 수치를 대입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자. B변은 모르는 거고 사인 B,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사인 C,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C변의 길이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죠? 얘는 4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B변은 4루트 3.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알겠어. 근데 갑자기 C를 구하는 거래. 변 B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C각을 찾아낼 수 있죠. 얘가 135도니까 아 45도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공식을 안 적고 바로 할 수 있겠니? 사인 C,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분의 C는 사인 A, 그러면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분의 A. 그래서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 없애고 얘 없애고 얘가 지금 루트 3이죠? 그래서 C변은 루트 6이다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만 알면 5번, 6번도 별거 하나도 없다. 여기는 그 공식 하나만 알면 되고 근데 다음이 조금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반지름까지 나오는 거죠. 외접원의 반지름. 일단 우리가 뭔가 찾아내야 되는 공식을 먼저 봐야 되겠죠? 변 B가 나와 있네. 그러면 우리는 B각을 구해야 되겠네. B각을 구하면 얘가 150도니까 30도가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지름 ER이라는 것은 사인 B분의 B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사인 B, 사인 30도 2분의 1 변 B 2. 그래서 여기에 4가 나왔네. 따라서 R 값은 2.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사각함수 그래프하고는 뭐 별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정도만 하면 될까?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사인 A 대 A는 2R이었죠? 그러면 얘를 바꿔주면 사인 A라는 것은 2R분의 A라고 이렇게 썼죠? 자, 그러면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삼각형이 얘를 만족하는 삼각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A 곱하기 사인 A 대신에는 2R분의 A B 곱하기 사인 B 대신에는 2R분의 B. 알고 있는 공식만 하면 되죠?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러면 좌변이 A제곱, 우변이 B제곱이야? 넘어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 그러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는 0. 변이라는 것은 항상 양수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얘가 0이니까 A하고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나 앞으로 서술형에는 ER 부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차피 약분이 다 될 거거든? 그냥 앞으로는 사인 A가 보이면 A만 집어넣고 사인 B가 보이면 소문자 B만 집어넣으면 조금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요령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를 어차피 다 약분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돼. 그럼 얘를 알고 있다면, 이 내용 알고 있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sin A 대신에 A 집어넣으라며. A제곱. sin C 대신에 C 집어넣으라며. C제곱. sin B 대신에 B 집어넣으면 B제곱. 피타고라스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두 가지로 적어야 되겠죠? 빗변이 B인 직각 삼각형. 빗변이 B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둘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기만 하면 되니까 위에 걸로 적어도 상관없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는 활용을 하고 나서는 우리도 여태까지 중학교 때 각이라는 표현을 했죠? 근데 대문자 B만 있어도 이제부터는 각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제부터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앞으로는 이렇게 바꾸도록 하죠. 사인은 이 정도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코사인 제2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사인 제1법칙도 있긴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별 효용성이 없다 그래서 안 쓰고 코사인 제2법칙으로 가는 건데 이걸 그냥 통틀어서 너희 교육과정에서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겠대.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 복잡한 제곱과 뭐 코사인이 들어있는 공식을 어떻게 외울 것이냐. 일단 앞쪽에 있는 것은 피타입니다. 피타고라스를 의미하는 거야.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순환형을 좀 생각하자. A가 나오면 BC, B가 나오면 CA, C가 나오면 AB 이렇게 해서 순환형으로 무조건 생각합니다.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나왔으면 무조건 코사인 법칙에는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얘는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외워둬야 되는 거고, 자, 우변 쪽에 BC가 보였죠? 그래서 BC변을 곱하고 마지막에 이 A변에 대한 각도 코사인 값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 이것만 조금 한번 생각해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야. 얘 두 개를 바꿔볼게. 바꿔보면 2BC 코사인 A라는 것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각을 원할 때는 2BC로 나눠서 이렇게 2BC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각을 구할 때는 세 변을 가지고 각을 구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여기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 코사인 A 나왔죠? A가 나왔으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그 다음 순환형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A제곱. 그러면 앞에 두 개가 플러스인 거니까 2BC 여기 두 개 있는 문자를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외워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나올 때마다 당분간 조금 적으면서 할게. 사인은 너무 쉬워. 근데 코사인 법칙은 조금 식을 적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 자, 하나씩 가볼까? 얘가 나온데 우리는 구하는 게 B 값이네. 그럼 출발을 B제곱은으로 출발해야죠. 그러면 순환형으로 하면 B가 나오면 CA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C제곱 플러스 A제곱. 자, 피타를 만들었어. 그러면 CA가 우변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CA 하고 코사인 여기에 있는 각을 가져와야 되니까 코사인 B 이렇게 딱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C제곱 8이죠. 플러스 A제곱 9죠. 얘 두 개 곱해서 두 배 하면 마이너스 12 루트 2.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해서 상관없겠죠? 그러면 요거 루트 2 약분돼서 없어지고 얘가 17, 12 빼니까 5가 되겠죠? 따라서 B 값은 루트 5. 자, 그런데 코사인 법칙을 쓰다 보면 두 각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조금 외워두도록 할게. 두 개 차이로 볼게. 사인 150도, 코사인 150도. 자, 각 변환을 가볼게. 잘 봐. 얘는 사인 150도라는 건 180도 마이너스 30도야. 그럼 180도라는 것은 90도 곱하기 2 마이너스 30도. 얘도 마찬가지죠. 코사인. 얘도 90도 곱하기 2 마이너스 30도. 자, 그러면 둘 다 짝수야. 각변환이죠. 짝수면 사인은 사인 그대로. 그래서 사인 각도 가져오고 30도. 코사인도 코사인 그대로. 코사인 각도 그대로 가져와서 30도. 그런데 150도라는 건 이사분면입니다. 이사분면은 올싸. 사인만 양수야. 그래서 얘는 그대로 하는데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사인은 신경 쓰지 말고 부호 그대로인데 코사인만 외워놓자. 코사인 해서 얘 둔각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둔각이라는 걸 외워두자.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됩니다. 자,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인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각변환을 그때그때마다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외워두자는 거죠. 사인은 그냥 무조건 180에서 둔각을 뺀 거를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대. 코사인 법칙은 계속 코사인이 나올 거라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외워둘 수밖에 없겠죠. 자, 한 번 더 연습 가자. 아니, 둔각이 왜 안 나와? 자, 이번에는 C변을 구하는 거네.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보죠. C제곱. 피타고라스 만들어야 되네. CAB, 순환형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코사인 C.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준다. 자, A제곱 4 플러스 B제곱 3이죠. 마이너스 2AB 하니까 마이너스 4 루트 3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6이네. 얘 1되네. C변의 길이는 1 이렇게 나오겠죠. 다 외워줄 수밖에 없는 거. 자, 오른쪽도 2개 정도 하면서 공식을 외워보자. 19번, 20번을 동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A각을 구하시오. 세변의 길이를 할 때 한각을 구할 때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쓰죠. 그러면 코사인 A라는 것은 분수 만들고, 자, A 답의 순환형으로 와야 되는 건 BC입니다. 그래서 B제곱 플러스 C제곱 2BC. 그러면 남은 것은 마이너스 A제곱. 얘는 B각을 구하는 거네. 그러면 코사인 B를 구해야 되겠죠. B 다음에 순환형 오는 것은 BCA죠. C제곱 플러스 A제곱. 그러면 2CA 적어놓고 마이너스 B제곱. 여기다가 이제 대입만 하면 딱 끝나죠. 자, EBC 16이네. B제곱 4 C제곱 16 마이너스 A제곱 12. 자, 그러면 4, 8 2분의 1이네. 자, 코사인이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1사분면의 각입니다. 두 개가 나올 수 없어. 근데 사인은 두 개가 나와. 자, 2분의 1 나오는 것은 각 A의 값은 몇 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60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60도를 적어도 되고 60도라는 것은 3분의 파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죠. 얘는 뭘로 해놨나? 60도로 했대 그냥.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대입해보자. CA 2CA 15 30이죠? C제곱 9 플러스 A제곱 25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9. 음수가 나왔네. 30분의 9 빼면 뭐지? 마이너스 15?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죠? 자, 조금 전에 위에 구해놓은 게 양수값에서 2분의 1 나왔는데 60도가 나왔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은 180에서 얘를 뺀 B각은 120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줘야 돼. 일단 요걸로 60도가 나오는 걸 찾아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180에서 그 각을 빼주면 둔각이 나와야 되겠죠. 음수니까. 됐습니까? 일단 너무 없는데. 이렇게 없을 수가. 틀려버리네. 너희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구워졌을 때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거죠. 여기가 C래, 여기가 A래, 여기가 각 B가 주어져 있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곱 AC 곱하기 사인 사이각 B.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공식이 지금 여기 안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납니까? 아이고, 요 그림에답게 너희 책에다가 내접원, 중심 I, 반지름, 소문자 R. 자, 너희 이렇게 표시해. 그 그림에다가. 기억나는 사람은 괜찮지만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게 내접원에서 삼각형 넓이 공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기서 2분의 1 AB, 요거는 저기 적혀 있는 거야. 사인 C라는 게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잘 봐. 참고사항으로 사인 법칙에서 사인 C라는 것은 2R분의 A라고 했습니다. 괜찮죠? 됐어? 사인 법칙에서 요거 했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2R분의 A를 딱 집어넣으면 이 공식이 나옵니다. 넓이는 4R분의 ABC라는 게 나와.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주어진 거에 따라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꼭 필요합니다. 요거는 세 변과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자, 아까 전에 사인 A분의 A라는 것은 2R이었죠? 자, 그러면 요 식을 또 변형할 거야. 잘 봐. 요 식을 변형하면 A라는 것은 2R 사인 A입니다. 2R 사인 A. 그럼 요거 대신에 2R 사인 A를 집어넣고, 자, 그래서 요 식을 조금 한 과정을 거칠게. 2분의 1 곱하기 2R 사인 A. 그 다음에 B는 곱하기 2R 사인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C 나왔네. 곱하기 사인 C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약분돼서 없어졌어. 숫자 2 있죠. R 2개 있죠. 그래서 넓이라는 것은
2R 제곱분의 사인 A, 사인 B, 사인 C. 아, 요번에는 변은 몰라도 돼. 그냥 세 각과 외접원의 반지름. 요거 할 때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 과정은 몰라도 되죠. 요 두 개 공식은 좀 기억해놔야 돼. 됐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세 변의 길이가 A, B, C. 아, 얘는 세 변과 반지름까지 주어져야 되잖아, 그치? 근데 세 변만 주어졌을 때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자, 요건 넓이 S가 아니야. 소문자 S야. 둘레의 절반. 그러면 얘가 뭐냐면 나중에 많이 들을 거야. 아니, 중3 때 알았으면 되게 편한데. 헤런의 법칙입니다. 피타고라스 안 써도 돼. 자,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요게 대문자야. 넓이. 루트 해서 둘레의 절반인 값을 소문자 S라고 지칭했을 때 S 곱하기 S에서 한 변을 빼고 S에서 다른 변을 빼고 그 다음에 S에서 또 다른 변을 빼고 이렇게 해버리면 세 변만 알아도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세 변만 알 때, 그래서 각 반지름 이런 거 몰라도 헤런의 법칙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심화 유형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중하 정도에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헤런의 법칙 저거 하나는 중3 피타고라스 때 예각삼각형 나왔을 때 저걸로 구하면 안 구해지는 게 없어. 피타에서 A 뭐 마이너스 A 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 갔다 해서 높이 떠오고 하고 절대 할 필요 없었는데 얘는 좀 제일 많이 사용돼. 가끔 사용되는 것 같아. 가끔 사용되는 것 같아.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앞쪽 안 했다. 이거 봐봐. 원래는 잘 봐. 여기 세 변의 길이가 주었을 때 뭐 했니?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C를 구한 다음에 사인 C를 구해서 2분의 1 AB 사인 C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얘만 한번 연습해보자. 헤럴의 법칙. 자, 일단 소문자 S를 먼저 구하는 거야. 소문자 S. 2분의 7 플러스 8 플러스 9 15, 24네? 그럼 얘가 12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S 12 곱하기 12 마이너스 7 5 곱하기 12 마이너스 8 4 곱하기 12 마이너스 9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잘 봐. 12가 4 곱하기 3이죠? 4가 두 번 있으니까 바깥으로 뽑아져 나오죠? 3도 두 번 있으니까 바깥으로 뽑아져 나오죠? 루트 5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루트 5. 그래서 답은 12 루트 5. 이렇게 세변할 때 정말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밑에 25번, 26번 숙제할 때 이 코사인 법칙 쓰지 마. 헤런의 법칙으로 다 풀어. 알았죠? 헤런의 법칙으로. 세변 나왔을 때는 헤런의 법칙을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세변이 아닐 때는 조금 신경 써야 되죠. 네 번째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바로 옆에 있는 그것처럼 좀 복잡하게 풀 건 이거 끝이야? 아니지? 남았지? 남았지? 그럼 지금 나갈 때까지 나오면 돼. 시간 남았습니다. 코사인 C를 구해서 사인 C를 구했어. 근데 AB밖에 모르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C변을 만약에 안다라면 어떻게 했니? 필요 없구나. 이거 2분의 1 AB
사인 C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네. 어이 뭐야 2분의 1 AB 8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렇게 하니까 쏟아지면 2담조 6 되겠네. 아 밑에 것도 마찬가지구나. 얘는 위에 있는 원래 주어졌던 원래 책에 적혀있던 공식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 아직 16분이다. 원래 시간은 저 시계 너무 빨라. 이것도 중학교 때, 중3 때 나왔죠? 평행사변적 넓이 구하는 공식들. 자,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세타입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평행사변형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사인 여기를 H라고 놓을게. 사인 세타라는 것은 A분의 H. 아, 그래서 H라는 것은 A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밑변 B 곱하기 높이 A 사인 세타. 아, 그러면 결국 평행사변형도 두 변과 사이각을 할 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 붙었지만 평행사변형은 2분의 1만 제외하면 되는 거야. 두 변의 곱 곱하기 사인 사이각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 그런데 평행사변형이 아니고 이렇게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주어지고 사이각이 주어졌대. 그럴 때 얘 그림 안 나와 있죠? 자, 원래는 우리는 이런 모양의 이상한 모양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부러졌어. 자, 그런데 제가 요 변을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들고 요 변을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 변을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 변을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A니까 여기가 A가 되겠죠? 얘가 B니까 얘가 B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각형이 아무거나 주어지더라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는 평행사변형이야. 그럼 평행사변형 넓이는 뭐니? AB 사인 사이각 얘인데 요 넓이는 이 넓이의 절반이죠? 요 부분이 이거의 절반. 그래서 2분의 1이 들어가네. 자, 그래서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 평행사변형은 AB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어떤 사각형에서 대각선과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는 2분의 1 AB 사인 사이각 이렇게 해서 요 두 개의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6번이 아니네. 뭐죠? 27번.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졌네. 우리는 바로 갈 수 있죠? 두 변의 곱 24 사인 60도. 그러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곱해주면 12 루트 3 이렇게 해서 바로 튀어나오죠. 이쪽 부분은 그래프에 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도 그거네? 그냥 대각선 어디 나왔어? 아, 얘도 일단 하자. 요 페이지까지만 숙제를 할게. 102페이지. 얘가 4루트 2야. 자, 일단은 물론 여기가 45도 나오는 거 알 수 있지만 그냥 가보자. 두 변의 곱 12 루트 2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사이가 135도. 자, 그런데 사인은 둔각이 나왔을 때 180에서 뺀 사인 45도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얘가 루트 2분의 1로 하면 되겠네. 루트 2분의 1. 그럼 루트 2가 약분되니까 얘는 넓이는 12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102페이지까지만 숙제를 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프린트 하나 집에서 빠른 정답